가세요. 어서 가세요. 박성령 검사, 제가 서울중앙지검 25년 고객입니다. 25년 검찰에 잡혀다니면서 수사를 받고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검찰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검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25년 전 수사를 받을 때도 돼지고기에 술에 검사가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사람은 교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을 늘 검사들은 배척시켜요. 그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 기다려라. 그렇지만 수사하면서는 교도관 반드시 배석해야죠. 반드시 하는 거예요. 박종철 고문 사건도 정의로운 교도관의 진술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교도관들이 적은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정본부 교도관들이 오늘 박성령 검사의 그러한 진술을 보고 엄청나게 흥분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힘이 없어요. 제 말씀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교도관이 거짓말을 기록합니까? 평가가 잘못된다는 취지입니다. 네, 교도관이 수사는 다 들어가세요.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들어가세요. 네. 제가 25년 당해봤다니까. 3년 감옥도 살아보고. 우리 총장 대행 예, 검사 생활 몇 년 하셨어요? 26년째입니다. 26년 전 예, 안기부에서 검찰을 어떻게 출입했습니까? 안기부 직원들이 월요일 날 가서 검사님 어제 골프 몇 타 치셨대요? 그 변호사님 술 잘 잡수대요? 하면은 아무 소리 못하고 다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개혁해 준 게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지금 검찰의 국정원 아이들이 나와서 간섭합니까? 출입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달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박상용 검사가 교도관이 기록한 제가 25년 경험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정의로운 교도관의 기록을 아니라고 저런 철면피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검찰의 운명을 자업자득해서 해지되는 거예요. 관봉? 감찰부장 이리 나와 보세요. 네. 대한민국에서요 관봉을 제일 많이 써본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가 볼 때 관봉을 김건희가 처음 받은 거예요. 윤석열이 받았죠. 받아가지고 건진 법사한테 이게 관봉이야 하고 주니까 갖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신주다 씨. 그리고 아까 우리 신동욱 의원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시켰든지 밑에 사람들이 실수했든지 관봉 딱지를 없앴다. 이것은요 어떻게 됐든 잘못이에요. 자 보십시오. 과거에 유병헌 모 종교 책임자 있었죠? 네. 그분 시체를 발견했는데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때 현장을 가보니까 풀을 다 베버리고 증거가 다 없어져 버렸죠. 왜 그랬냐? 목이 흉하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자, 이재명 대표 피살됐을 때
와이셔츠고 빗자국이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관봉 그렇게 없은 것을 누가 수사기관의 제1은 증거 보존인데 이걸 믿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엉터리로 하려고 마세요. 국민이 훨씬 똑똑합니다. 1분만 쓰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지금 송석준 의원님이 오늘 진짜 질문을 잘하셨어요. 진짜 존경합니다. 기술 유출, 마약, 국제 도박, 국제 범죄, 로맨 스캠, 보이스 피싱, 해킹. 아까 뭐 어떤 과장 나와서 해외 기술 유출 다 검찰에 한다. 다 국정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이제 회법 이런 관계- 범죄는 다 국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정원이 당신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 정보는 수집 안 하고 개입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여당 민주당 출신 의원이지만은 반드시 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 검찰에서 다 한다고. 그건 다 국정원에서 만들어줘가지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정 부분 맞는 물론 말씀이십니다. 검찰에서 하는 것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대형 사건은 다 그렇게 되니까 특히 해킹 같은 것은 지금 보십시오. 다 일어나잖아요. 이건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함께 경찰과 기사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검찰이 놓치는 거예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조수. 그래서 예. 우리 송석준 의원 진짜 오늘 질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는 그 국정 경험과 또 연세도 최고령자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 예의를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위원님의 성함을 그냥 막 불러버리던데요. 박지원 위원님, 선배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은 지금 칭찬을 뭐 한 3번 이상 들으신 것 같으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문제하세요. 네. 지금 저 이렇게 검찰이 칭찬합니다. 네, 서로 칭찬하면서 진행합시다. 네. 네. 갑자기 훈훈해집니다. 네. 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저는 칭찬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도 훌륭하게 회의를 진행하셔갖고 위원장님은 껌껌이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 정정해 주시고 우리 당 의원님들 1분 더 주시는 건 못 봤는데요. 박지원 의원님 1분 더 주시고 의사진행 발언, 반론 발언, 신상 발언 다 주시고 우리 당은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발 좀 공정하게 해주실 네, 것을 제가 다시 잘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자,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실 겁니다. 의혹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정권 잡은 다음에 한 것은 의혹 부풀리기하고 뒤집기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고 그리고 의혹 부풀리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거에 지금 부안해동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무슨 상설특검입니까? 내란 특검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최혜병 특검도 5개 영장, 구속영장 전부 기각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금 민중기 특검 자체에 지금 윤리성, 도덕성은 물론 범죄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설 특검을 한다고요? 저는 백혜룡 경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면 또 세관 직원이 진술을 번복한 거 보면 이것이 허구 소설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약 수사를 하라고 동부지검에 보낸다고요? 업무가 분장되었지만 옆에 부에서 그 인천세관 마약 의혹 사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보낸다고요? 반봉건 띠지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수차례 들어보니 거기에 유의미한 수사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상설 특검을 한다고요? 쿠팡 사건은 뭡니까? 그 담당 검사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수사하고 그 민주당에 그렇게 뒤집고 싶은 한명숙 사건 수사한 검사 아닙니까? 영장 사실을, 영장 발부 사실, 영장 집행 사실을 쿠팡에다 알려줬다, 수사 사실을 알려줬다, 이게 문지석 검사의 주장인 것 같은데 영장 정결했다며요. 그럼 윗선이 어떻게 합니까? 전 도대체 이런 거를 왜 검찰이 부안해동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설특검에서 하면 그 결론에 대해서 수긍할 것 같습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지금 감정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직무대행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은 감정의 그 국제 준칙의 합의가 원칙이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제가 보니까 그거는 그 기구마다, 국제 기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다만 우리는 1986년 이후에 모두 합의 원칙에 따라서 했고, 그러한 관행에 맞춰서 그 수사의 그 감정에 관한 준칙을 2022년 12월에 개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의혹 부풀리기에는 맨날 공익 제보자가 나오는데, 공익 제보자라는 오세원 감정사, 이분은 본인이 70일 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본인이 한 감정 건수가 1년에 14건이 60일이 넘었는데 그중에 12건이 오세원 감정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한 의혹 부풀리기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상설 특검으로 가져가고 하면 계속해서 의혹만 자꾸 퍼집니다.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들 보안 수사권 더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내야지, 검찰이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보안 수사권이라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공판 송무부장님 나오셨나요? 자, 대통령 사건 지금 재판 정지가 다 돼 있는데 왜 기일 지정 신청 안 합니까? 검찰 입장도 헌법 84조를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헌법 68조 2항하고 같이 그 조화해서 해석은 안 합니까? 저는 그 공판을 그 공소를 유지하고 할 그 책무는 검찰에 있다면 이런 부분을, 아니 법원이 84조 한 줄 쓰고선 5개 재판을 전부 다 연기시켰는데 이거 기일 지정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지금 민주당이 또 재판 정지법을 만들겠다고 해요. 판검사 처벌법에다가 재판 정지법 만든다고 하는데 이 재판 정지 해보세요. 또다시 국민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대통령 무죄라는데 재판할 건 하고선 빨리 끝나고 국민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공판 송무부장님, 헌법 84조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 검토 보고서 대검의 입장이 뭔지 저희 방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 기회 주시면 대검의 입장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89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의견들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 89조, 84조에 따라서 지금 법원에서 모든 재판을 기일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들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 결론은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게 지금 검토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훈 참고인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자, 질의 앞서 차장님 좀 물어볼게요. 예. 오늘 국감 내내 그리고 이번 올해 국감 내내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을 옹호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민주당 여당은 검찰을 잘못을 질타하고 지적하고 이상하게 야당은 검찰을 계속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힘이 왜 검찰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십시오. 그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답하기 어렵겠죠? 자, 야당, 국민의힘이 검찰을 옹호하는 것은 같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익 공동체로 그동안 대한민국 기득권 사회를 옹호했던 세력들이에요. 아까 뭐 국민들을 위해서 2차 저지선을 검찰이 만든다고요? 그거 거짓 선동하지 마십시오. 즉 쿠팡 사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서 위조했던 사건 이런 것들이 그런 민생을 파괴시키는 검찰의 행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고 역사 앞에 진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볼까요? 그 검찰이 특활비 PPT 먼저 보시죠. 특활비 없어서 수사 못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PPT.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중요한 수사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도 마약 수사, 범죄 수사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민생 범죄 대응 어렵다. 다음 페이지. 윤석열은 계엄 사유로 들었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한다. 마약 범죄 단속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검찰 사건 처리수 한 달 평균 보십시오. 지금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2025년 올해 기준으로 97,000건입니다. 이 97,000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면서 84억 특활비 펑펑 쓰고 있을 때보다 더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검사 역대 기소율과 불기소율도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마약 사건 더 보십시오. 마약 사건 가지고 지금 예산 줄였다고 계엄 선포하고 이랬는데 보세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보다 지금 오히려 월 평균 80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활비 없어도 수사 잘하고 기소 잘하네요. 그러면 특활비는 어디다 썼을까요? 우리 기자님한테 이제부터 질문합니다. 이번에 동부지검에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좀 받아보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자료 좀 한번 잠깐 볼까요? 보니까 2022년 1월 설 연휴, 그 다음에 2021년 9월 추석 연휴 이때 집중적으로 돈을 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심우정 당시 동부지검장은 특활비 셀프 수령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주면서 금액 100만 원씩 주면서 정보교류 활동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실제 심우정 지검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이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동부지검 하나만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연말에는 잔액 털기. 참 별거 다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쓴 거예요? 정보교류 활동? 무슨 검사장이 정보교류 활동을 도대체 누구랑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보면 이게 그때 명절 때 떡밥 주는 건데 보면은 안동환 그리고 강백신 이런 사람들 막 주고 있어요. 다 지금 탄핵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떡밥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특활비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위법하겠으면 업무상 횡령죄, 국고손실죄가 성립합니다. 자, 취재를 계속 하셨으니 네. 특히 동부지검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동부지검의 특활비 제대로 쓴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아까 그 심우정 전 총장의 동부지검장 시절 그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2,1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그 동부지검 재임 기간 중 전체 특수활동비 이제 동부지검 전체 특수활동비 집행액이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15%를 혼자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 당시 배치표를 보면은 동부지검의 수사 인력이 검사 포함, 수사관 포함해서 이제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넘는 이게 검찰 특수활동비가 실제로 특수활동에 쓰이고 있다면 범죄 수사 등 뭐 기밀 범죄 정보 수집 같은 데 쓰이고 있다면 그 100명의 수사 인력에게 지급이 되었겠죠. 이걸 이제 검사장 혼자서 이제 15% 셀프 수령 해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이제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저희가 동부지검 명절에 집중해서 쓴 것과 연말에 몰아쓰기, 잔액 맞추기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명절 특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로 확정은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당시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아서 가져간 검사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명명한 일명 이제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서울 동부지검의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 명절을 앞두고서 동부지검 휘하의 이제 수사부서였던 형사 1부부터 6부부터 포함해서 9개 수사부서 전체와 차장검사, 뭐 인권보호관 등 비수사부서까지 일괄적으로 받아갔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직전, 그러니까 설과 추석을 직전을 제외하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집행 패턴이었습니다. 이거는 명절 떡값으로 가져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말 털어쓰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이게 이제 지급 사유와 이제 수령 검사의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게 검찰청 밖으로 나온 것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단언컨대 특수활동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정말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검찰은 국회에 비공개 열람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었죠. 그때 내세웠던 사유가 이제 기밀 정보, 수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차차 보도를 통해 공개하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료 정말 단 한 장도 없고요. 올해 국회에서는 비공개 열람을 통해서라도 이 지출 증빙 자료가 부디 공개 국회 제출이 됐으면 하고요. 검찰에서 이제 왜 이 지출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안에 세금 부정 사용이나 오남용을 넘어서 현금을 가져가고 사실상 무증빙 상태로 놔두는 국고 횡령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범죄 증거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매우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까지 국회 비공개 열람 심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의 검증을 통해서 이 자료가 그야말로 국민 세금 횡령이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차근차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올해 특활비가 하나도 없는데 사건 처리 건수는 오히려 2021년 윤석열 총장 시절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뭐 검찰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에 쓰이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네 하십시오. 아까 그 대검 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검찰의 보안수사 관련 통계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보안수사 전체 건수와 명수, 그중 강제수사 건수와 명수, 소환 건수와 명수 이것은 피의자 참고인별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안수사 건수 중에 조사한 건수, 서면 조사 포함입니다. 서면과 그 다음에 소환 조사는 따로 해주시고요. 이 조사 건수는 피의자 참고인별입니다. 두 번째, 공소시효 임박 전 보안수사 건수와 명수 및 그 결과, 피의자 소환 등 수사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구속사건 중에서 보안수사한 건수와 명수, 그 결과, 피의자 소환하는 등 수사한 내용. 그다음 네 번째, 현재 보안수사하고 있는 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장기 미제 현황,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년, 2년 초과 장기 미제 내역, 그리고 보안수사 후에 불기소하고 기소한 현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 중에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없는 사건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그 대검 차장님께서 확증 편향, 그 다음에 제3자적 입장 이런 이유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난 3년간 가장 확증 편향에 치우쳐서 제3자적 입장이 아닌 입장으로 수사한 사건들이 대표적인 정치 수사들입니다. 지금 그 사건들이 조작되었다는 증언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특수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 사건들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건들은 특수부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 형사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부를 내세워서 민생범죄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확증 편향이나 제3자적 입장이 아닌 검찰이 검찰권을 지키기 위한 보안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그 보좌해 주시는 분들 지금 자료 잘 메모하셔가지고 요구된 자료를 성실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자료 제출 요구 줄까요? 네, 1분간 네. 사용하면서 해주십시오. 노관석 그 차장님 아까 관봉권 관련해서 돈 다발 관련해서 그 돈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갔는지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감찰 결과 누가 감찰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자료를 쭉 요구했는데 저한테 위원장님 자료가 왔는데 못 준다 이렇게 왔어요. 아니 발표까지 했으면 주셔야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인데 그리고 우리 검찰의 신뢰를 뚝 떨어뜨리는 일인데 자료 못 드립니다 이렇게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이화영 등 그 공범을 불러서 그 조서는 미작성하고 밥을 먹입니다. 공휴일에 불러낸 날 그날 식사는 검사실에서 돈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냈는지 냈다고 하던데 그 낸 자료 영수증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 이 사람들을 불러냈고 그러면 그때 불러냈을 때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도소에는 식사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식사비를 제공하는데 그 식사비 제공 내역 이 내역을 제가 보니까 몇 번을 공휴일에 불러냈는지 저희는 체크해놨는데 그 자료를 그래도 갖고 있는 게 그쪽일 테니까 그 자료와 더불어서 식사비 영수증 내역 일체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영교 의원님은 압수물 창고 CCTV 확인 여부를 자료로 네, 요구하셨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이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CCTV 확인 여부가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말로는 통하지가 않네요. 제가 그런 구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 확인을 했다 안 했다 둘 중에 하나지 줄 수가 없다? 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일정과 관련하여 24년 12월 1일에서 5일 사이 5만 찬 포함 일정 관련 계획 보고 및 결과 보고 사본을 주시고요. 이 12월 3일 교정본부 문건 관련해서 보안과에서 작성한 수도권 구치소 3,600명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구치소 수용 현황을 주시고요. 분류심사과에서 작성한 전시 경미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제도 현황을 주시는데 오늘은 대검 국감이지만 마지막 종감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유해서 좀 자료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업무용 차량 고정 배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검찰개혁 방안 일환으로 검사장에 대해서는 전용 차량을 폐지한 바 있어요. 그런데 업무용 차량을 고정 배차하는 편법을 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25년 10월 현재 대검, 고검, 지검 등에서 업무용 차량을 고정 배차하여 운행한 현황, 사용자, 차량일지, 운전원, 운전원의 당초 업무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서울중앙지검장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를 한번 봐주시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 3일 내란 당일 밤에 검찰국에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고요.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 금지 인력을 대기시켰고요.
교정본부에는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구치소 공간을 점검하라라는 등 개헌 포고령 실행을 위한 불법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께 묻습니다. 이 박성재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대검 과학부 수사부 산하에 허정, 호승진, 박근영 검사 등이 이 방첩사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방첩사는 미리 가 있으면 나중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거다 하면서 선관위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허정, 호성진, 박근영 검사 등이 합동수사본부와 선관위에 출동 명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거나 내부 감찰을 한 바 있습니까? 예, 그 위원님 각종 있으면 있다 아니면 아니다. 예예 점검한 적 있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예. 했다면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전혀 그 밖으로 나간 적은 없고 네. 박건영 과장이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다 뭐 이 정도만. 전화밖에 없고 움직인 사실이 없다. 예, 그렇게 네, 보고 그럼 있습니다.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인 사실이 없다. 예. 네. 12월 3일 내란 당일 밤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간부들에게 연달아 전화로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점심을 교정본부장 등 교정본부 간부 10여 명과 함께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오차는 결국 내란과 관련한 이 사전 지시를 교정본부에 내렸고 그거와 관련한 격려 오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월 3일 내란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 정황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예. 네. 법무부 간부 가운데 유일하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법무부 수용 현황 및 수용 여력을 박성재 장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를 했고 그런데 그 후에 삭제를 하는 증거인멸도 한 것이 드러났어요. 구체적으로는 교정본부 보안과 작성으로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문건, 또 하나는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작성으로 전시 경미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 문건, 그러니까 전시 가석방 제도를 활용해서 수용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증인에게 묻습니다. 한밤중에 박성재의 긴급 지시가 없었다면 전시가 아는 상황에서 가석방 담당 팀에서 구치소 수용 관련 문건을 만든 이유도 없는 것인데 이런 정황들은 결국 박성재는 23시 포고령 선포 전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특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박성재 장관은 그때 내란인 줄 몰랐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업무입니까? 내란을 몰랐다고요? 불법 지시라는 걸 몰랐다고요? 이런 변명을 법률 전문가 법무부 장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한다면 검찰 선배로서 그런다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국민적 관점에서. 가정적인 상황이고 특검에서 판단. 가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실제라니까요. 예, 특검하고 특검이 하늘 아래 특검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특검입니까? 우리의 법적 감정과 상식선에서 본다면 이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장관이 이런다는 게. 여러분의 선배이신데요. 그러면 검찰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지시대로 내란 가담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 검찰은 제2방어선입니다. 국민이 무슨 적입니까? 적으로부터 제2방어선으로서 철통같이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범죄로부터 지킨다고 했습니다. 내란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감찰해본 결과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전화통화했을 뿐입니다. 평소 아는 사이에. 그런 안이한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신뢰가 찾아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8시 25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기 끝났네. 순서는 이성윤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차관님, 만일에 정권이 안 맡기고 특검이 수사를 안 했다면 검찰이 박성재 전 장관을 구속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 답변 보시면 지금 우리 마치 모 정당과 막 짠 듯한 발언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검찰이 관봉권 떼지 사건 같은 거 수사를 했는데 왜 장관은 상설특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만큼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검찰을 불신을 받는 거예요. 검찰이 카르텔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금까지 역사상 스폰서, 그랜저, 벤츠, 99만 원 세트,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까지 이거 얼마나 제식구 봐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못 믿는 거예요. 정말 검찰 대우각성해도 부족한 판인데 오늘 하는 모습 보니까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민정기 측은 마치 수사하는 듯이 말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기초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받았어요? 예, 그 접수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치 야당원의 질문에 마치 수사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이 말이 돼요? 기록이 접수됐으니까 검토는 저희들 기본 과정입니다. 특검은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어떤 한 공무원의 죽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걸 경쟁 삼아서 흔들고 또 이렇게 무슨 맨날 과거에 정말 택도 없는 걸 가지고 특검 흔들기에 검찰이 절대로 부활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검찰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말 검찰 수사권 운함용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출국 금지를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차장님, 예. 검찰이 출국 금지를 몇 건이나 하신지 아십니까? 검찰과 경찰이 1년에 3만 9천 명을 출국 금지합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를 할 때 수사상 필요할 때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제한적으로 출국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의원실에서 제가 제보를 받아보니까 가족여행을 가다가 공항에 가서야 본인이 출국 금지 사실을 알고 저도 수사를 받았는데 출국된 사실을 알았거든요. 제가 출국금지 대상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관련 의혹 보도로 35차례나 재판에 빠짐없이 나갔는데 3년간 출국금지 됐고 고발장이 됐다는 이유로 출국금지가 돼서 18달 동안 출국금지가 된 사실이 있고 또 사업가인 어떤 부분 고발된 후에 출석조사도 3차례나 했고 회사 주요 임원들도 참고인 조사를 성실히 받았는데 1년 넘게 해외 출국을 못한다. 이런 제보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의 수사했죠. 예. 그때 보면 그 프랑스 국적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인의 딸이 입국을 했는데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출국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아십니까? 예, 선 출국 정지를 하고 그 이후에 이러니까 검찰이 예.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예? 제발 검찰이 제정신 차리십시오. 예?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범죄 수사에 중대 명백 장애가 있을 때는 검사가 생각하면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지유예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통지유예가 50%가 넘어요. 예. 제가 제 출국 금지를 검사도
검찰 수사에 중대명백 장애 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통지 유예를 했어요. 저도 만약에 공항에 나갔으면 되돌아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국금지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국금지가 자백을 받는 용도로, 또 괴롭히기 용도로, 망신 주기 용도로, 아까 말한 것처럼 참고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되고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하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수백 번 부른 것부터 시작해서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이것 포함해서 검찰이 가지가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원하명 수단은 다 쓰고 있다. 이러니까 검찰이 불신을 받는 거고요. 검찰이 결국 이렇게 수사권을 뺏기고 직접 수사권을 뺏기고 해체되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정말 출금지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 자체 통제 방안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지금 장기 출국 금지는 일제 인권보호관이 일제 실질적 점검을 지금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행님, 예, 산업 기술 유출 범죄, 예, 이것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매년 또 대기업과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국가 핵심 기술이 또 유출이 돼서 국가의 어떤 경쟁력까지 이제 저해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그래도 검찰에서 많이 또 이런 경제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 유출 이런 범죄 사건에 대한 성과를 많이 냈죠. 예, 예. 그래서 유죄 판결된 기술 유출 범죄 그 검찰이 이제 기소해서 한 것만 해도 금년만 해도 벌써 158건이에요. 지난해가 한 200건 가까이 됐는데 자 이런 것이 또 국가별로도 또 특히 중국에 관련된 그런 중국과 관련된 그 범죄가 거의 한 4분의 3 번에 이르죠. 예. 예, 4분의 3에 이르고 그런데 이런 기술 유출 이런 그 범죄에 대해서 예 이거는 뭐 그 검찰에서 좀 해봐서 알지만 이 여러 가지 전문성이 좀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기술 유출 범죄 전문 엘리트를 양성하는 여러 가지 또 과정도 거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검사 선발 단계에서 로스쿨로 해서 이제 관련 전문가들도 같이 이렇게 많이 또 영입을 해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그리고 또 중점청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원제감의 경우에는 첨단 산업 이런 그 기술 유출 관련된 중점청을 두고 자 여기 우리 그 대검 과학수사부장님 나오셨나요? 네 잠깐 나와 보실까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고도화되는 이런 기술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거는 일반 또 그런 체계적인 수사 전문 검사를 양성을 해서 그걸 그 수사를 해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검사의 수사권을 갖다가 이렇게 박탈을 해버리면 이렇게 양성된 고 이렇게 노후가 축적된 이 역량을 어떻게 이렇게 또 사장시키는 현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요 우리 저 수사부장님, 예, 지금 요 검찰의 기술 이런 유출 범죄에 관한 이 만약에 이게 수사권이 우리 검찰에서 박탈될 경우에 이런 우려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줘 보시죠. 예.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에 이제 범행의 수법이 워낙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데다가 또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돼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또 증거가 인멸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방사청이라든지 중기부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 주로 국외 유출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재빨리 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또 기소 그리고 유죄 선고까지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거점청에 또 전문 부서를 마련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기술수사 전문 수사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에 한 250명 정도 직접 수사하고 한 70여 명 정도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뭐 일부 이제 국회에 나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직접 수사의 경우와 그다음에 그 전체 기술 유출 수사의 경우에 구속률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예, 그렇죠. 네네. 자, 이런 기술 유출 범죄 이것도 그렇고 또 지금 또 마약 범죄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마약 범죄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행님?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검찰에서는 또 치밀한 여러 가지 많은 수사의 이런 경험과 이런 역량을 좀 축적을 해서 예. 어쩌면은 이게 또 조직화된 이런 그 마약 범죄를 그렇게 또 예방하기 위하고 또 이거를 또 수사 성과를 내려면은 결국은 이게 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아주 큰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검찰에서 또 이런 기소 수사권을 또 이렇게 또 박탈해버리면 지금 이렇게 조직화된 고도의 그런 범죄들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이 마약 범죄가 과거보다 급격히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만 해도 벌써 한 2, 3만 건 가까이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또 우려가 되는데, 자, 이런 마약 범죄라든가 아까 말한 기술 유출 범죄라든가 이런 강력하고도 조직화되고 전문화된 범죄에 대비해서는 검찰의 우수한 수사력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예. 과연 이렇게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에 이게 정말 그 우리 국가의 중대한 산업의 그런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또 이런 또 민생 현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고 우리 사회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단호한 입장을 좀 개진을 해서 수사 역량이 일시에 소진되고 또 그것이 사장되고 그야말로 소멸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장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 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검찰에 오로지 마약 수사만 하는 마약 전문 수사관이 약 한 35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마약 수사만 전담하는데 저희들 의원님 말씀처럼 이 마약은 중대하고 또 사장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 경찰, 관세청 이렇게 두루두루 마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는 합동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국가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도 검사들과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는 특사경들하고 같이 합동 수사를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어서 절대 수사 총량이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예. 이거는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예? 예. 충분한 이런 예방 대책과 여러 가지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공론화라든가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시한 정해놓고 1년 내에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 이거 동의하기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초과를 제외하고는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검 차장님, 예. 12월 3, 4, 5, 6일 4일간에 예. 이 12월 한 달 특활비의 절반 그리고 이 월 평균 특활비 보통 3억 3천 정도 지출하는데요. 이 4일간 이례적으로 3억 4천을 씁니다. 한 달에 보통 3억 3천 쓰는데 3억 4천. 예. 이때 내란과 정말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찌되건 특활비 사용이 검사장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 수사를 아주 기획적으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과 5월에 수원지검이 했던 여러 가지 수사 잘 하실 겁니다. 이화영, 이재명 대표 당시,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특활비의 약 20%를 5월에 본인 혼자 씁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 사용이 보통 저희한테 이글소 위원장이라서 여러 심사하다 보면 항상 뭐 수사와 관련됐다라고 하시는데 국정수행이라고 했어요. 국정수행 및 정보교류 등 업무 활동 지원이다. 국정수행을 지검장이 할 게 있습니까? 검사가 국정수행을 도모합니까? 원칙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 정보 수집이나 기밀 수집 활동을 기관장들도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검사장이 직접 하냐고요? 예, 뭐, 그거 하고 보고를 받으시죠. 직접 안 하죠. 아닙니다. 그 해외 좀 알겠습니다. 고급 박상현 검사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그 연어진술 세미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교도관도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이 있다. 또 김성태 씨도 술은 페트병에 담아 준비해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 검사는 박상현 검사 담당 검사겠죠? 김성태 씨가 그 녹취가 확인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위증한 걸까요? 아니, 확인되신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아니, 있잖아요. 확인되신 게 있어야 아니, 그걸 제가 묻지 마시고 대답을 드리지.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하시면 되죠. 아니 그 왜 이렇게 오만합니까? 아니 거짓말을 그 국민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니 있지도 않은 발언에 검사가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죠.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리고 증인은 예 아니요만 하시면 되지. 아니, 답변을 하시면 근거가 되지. 뭐냐 이렇게 하시는 되묻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질문을 제가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고요. 질문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외부 음식이 질문을 다시 반입됐다. 해주십시오. 교도관이 외부 음식 반입된 적 있고 저기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을 해주시면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검사. 예.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질문을 안 국민들이 듣으니까.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게 거부하시면서 제가 어떤 게 저한테 제가 왜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맞냐 안 맞냐만 확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검사가 전지 제가 여쭈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쭙는 겁니다. 김성태 씨가 회사 직원에게 김성태 접견 녹취록이 있습니다. 술은 페트병에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해요. 그럼 이 지시에 대해서 그 검사가 본인을 지칭하는 검사냐라고 질문 드렸는데 그걸 왜 전혀 겁니까?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얘기고요. 되죠. 전혀 뭐 사실 무근인 얘기인 알겠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 차장님, 24년 4월 17일에 수원지검이 언론에 발표합니다. 15시 30분경에 발표를 하고요.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외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 일체 없다. 1315 사무실로 사무실이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자, 수원지검이 수원구치소에 4월 17일 날 언론 발표 전수조사란 명목으로 전수조사 언론 발표하는데 수원지검이 수원구치소로 공문을 보내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고두성 송민경 검사가 16일, 17일 이틀간 5분에서 2, 3분 정도씩 통화하고 나서 17일 날 수원지검이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하고 나서 지금 공문을 보내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조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 부분도 잘못된 보고가 있었는지도 서울고검의 그 인권침해대협회에서 살펴보고 있는 아마 거죠. 저는 이 연어진수 세미나가 아주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방금 박상경 증인이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딸집에도 줬던 폰을 갖고 왔다고 했는데 이거 2월 18일에 있었던 폰 지급하는 과정, 또 3월 18일에 검찰의 진술 번복하는 과정이고요. 이 날짜는 6월 21일 출정 일지에 교도관이 작성한 겁니다. 하도 위법행위를 많이 하니까 15시 5분부터 15시 40분까지. 자, 박상현 검사 아까 저한테 뭐라 했어요? 핸드폰을 딸집에 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오라 해서 받았다고요? 6월 이 날짜는 교도관이 출정 기록에 비고란에 써놓은 이 출정 기록 날짜는 6월 21일이에요. 본인 박상경 검사 했던 말은 2월 18일 날 핸드폰 갖다 준 날, 그 다음 3월 18일 날 가족 상봉시켜 준 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 출정 시에 차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변호인 접견 규정은 있지만 일반 면회 규정 있습니까? 검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접견할 수 있지만 일반 면회 접견 못하는데 위법하게 불법하게 규정에도 없는 걸 박상현 검사가 직권남용한 거예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릴까요? 21일 날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 기록입니다. 예, 수사 필요상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뿐 접견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접견했다고 써 있어요. 교도관이. 예, 그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박상현 검사 당장 수사해 주십시오. 대검찰님 아시겠습니까? 예, TF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증이야 위증. 위증한 거도 아니에요. 6월 21일자 출정 기록인데 2월 18일 거 가지고 위증하면 됩니까? 어떻게 저렇게 다 나왔는데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지? 교도관 출정 기록에 써 있는 거 보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 교도관이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나와도 거짓말을 할 정도로 하나도 위법을 안 하니까 교도관이 써놨다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불신하면 윤석열 정권의 패망에 기여한 검사들까지 다른 검사들은 괜찮아요. 인정은 인정이 비죠. 박상영 검사는 대장들이 윤석열 정권을 망하는 완전히 위증한 거잖아요. 중에서도 공무원을 지시했습니다. 2월 18일, 3월 18일 있는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6월 21일 날 출석기록 있는데 교도관이 써놓은 거예요. 출석기록 비굴하네. 결정적 준비 안 하니까 위증하고 지금 진술 세미나 했던 거 다 숨기고.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우선 이화영 본인의 진술부터 밝혔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조사했어. 기록이 많은 거예요. 네, 다음은 조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상영하고 내 그만해. 나는 윤석열 저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행님, 예, 지난번에 보니까 그 검사들이 사표를 많이 냈다고 그래서 제가 박준태 의원님 그 자료를 보니까 147명이 사직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숫자는 다 수리를 했습니까? 수리를 한 숫자입니까? 그 부분에 수리까지 포함됐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사들이 사표를 냈는데 수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수리를 안 하는지 제가 그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료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의원 면직 제한 사유 조회 등 절차 진행으로 일부 사직서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지연을 시키나요? 사실 그 검사 임면에 대해서는 저희 대검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 법무부의 소관입니까?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종합감사 때 물어보죠. 근데 저희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왜 수리를 안 할까? 과거에 그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내려고 하니까 김병수 전 대법원장이 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민주당에서 탄핵하려고 하는데 내가 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조직 사기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뭐 중간에 끊겼는데요. 예. 연이어서 좀 물어보면은 이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동영상 보셨듯이 피해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검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 전문성이 있고 좀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소가 분리가 되니까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보안 수사를 무슨 다시 뭐 검찰 수사권을 부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껌껌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제도가 불완전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을 기소를 담당하는 뭐 앞으로 뭐 공소청이 될지 그쪽에서 하는 것이 이 기소와 관련돼서 연계가 되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검찰의 보안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예가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PT를 좀 띄워줘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계속 그 위치 추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 그래가지고 경찰에서는 그냥 하루 정도 위치 추적 범행으로 이제 송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해서 수상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못 밝혔어요. 그러자 다시 이제 재송치를 해서 검찰에 직접 수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지털 포렌식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위치 추적이 단독 범행이 아니고 뒤에서 그 모 건설업체 대표가 의뢰를 해가지고 경쟁사의 임원들을 저렇게 위치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4사람뿐만 아니고 3사람도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 스파이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사실을 밝혀내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큰 이제 이 범죄에 대해서 밝히고 처벌을 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검찰 수사권이 보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장될 법한 이 범죄가 이게 밝혀진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지금 보세요. 의정부 경찰서의 모 경우예요. 그런데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 하면서 수사무마 명목으로 2억 얼마를 저렇게 수수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 보세요.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게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그 다음에요. 자,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버릴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의 어떤 공정성과 이게 불편할까? 이럴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을 좀 가져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아까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자꾸 이게 보안 수사권 인정하면 검찰권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고 아무튼 대행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